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곤주로운 인생공부입니다. 이 책은 2025년 1월에 출간되어 현재 인문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의 책이에요. 출판사는 파스칼, 저자는 김태현, 원작은 마키아벨리입니다. 이 책은 곤주론을 해부한 42가지 철학 수업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하라. 곤주론은 오늘날까지도 정치학과 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여겨집니다. 또한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본성을 날카롭게 파헤치며 이상주의적 철학과는 대조되는 현실주의적 정치 철학을 기초로 다진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 MIT 대학에서 필독서로 선정되었으며 타임지와 뉴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100대 도서로 500년간 전 세계 리더들이 가장 많이 사랑한 책 중의 한 권입니다. 이 책에서는 마키아벨리의 곤주론, 이탈리어판 초판 원문에서 곤주론을 대표하는 42개 명제를 선정하여 이를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각 꼭지는 하나의 명제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독자가 그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먼저 제시하여 마키아벨리의 명제를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마키아벨리의 삶을 통해서 그의 현실주의적 정치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어렵고 무겁게 느껴졌던 곤주론을 현대 사례에 적용하여 현실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인생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곤주론을 해부한 42가지 철학 수업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하라. 곤주론을 해부한 42가지 철학 수업. 곤주는 언제든 자기가 한 약속을 깰 정당한 권리가 있다. 교황청 금사로 지정되었으나 리더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 들어가며 16세기 경량의 유럽 속으로 16세기 초반 이탈리아 상황은 마키아벨리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탈리아는 당대 유럽의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였지만 정치적으로는 분열되어 있었고 외세의 침략과 개입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바로 이러한 복잡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곤주론을 집필하며 이 혼란 속에서 군주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용적이고 냉철한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16세기 이탈리아는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아닌 여러 도시 국가들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피렌체, 베네치아, 로마 교황령, 나폴리 왕국, 밀라노 공국 등 각 지역이 독립적인 도시 국가로 자리하고 있었고 각 군주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도시 국가 및 외세와 끊임없이 경쟁했습니다. 피렌체는 마키아벨리의 고향이자 그가 주로 활동한 도시로 메디치 가문이 통치하던 시기와 공화정이 부흥하던 시기를 거쳐 격동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베네치아는 상업과 해운의 중심지였고 로마는 교황이 정치적 군주로서 통치하는 지역이었으며 나폴리와 밀라노는 각각 외세의 개입에 의해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열된 상태에서 이탈리아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끊임없는 군사적 개입에 시달리며 불안정한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1494년 샤를 8세가 이탈리아를 침략한 이후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행사했고 스페인은 나폴리 왕국을 장악해 이탈리아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 역시 프랑스와의 경쟁 속에서 이탈리아의 패권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외세의 개입은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이 독립적으로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고, 마키아벨리는 이 혼란 속에서 강력하고 효율적인 군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군주론이라는 명절을 지필하게 됩니다. 파트 1. 수단과 목적을 구분하지 말아라. 첫 번째는 목적이고 두 번째가 수단이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군주론 15장, 17장 중에서 윌리엄 섹스피어의 비극인 맥베스에서 맥베스는 용맹한 전사이자 덩컨 왕의 충실한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3명의 마녀가 그에게 왕이 될 운명이라고 예언하자 그의 마음은 야망으로 불타오릅니다. 아내인 레이디 맥베스의 동료 속에서 그는 덩컨 왕을 암살하기로 결심합니다. 한밤중에 칼을 들고 왕의 침실로 들어서 맥베스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결국 왕을 살해하고 왕위를 차지합니다. 그의 목적은 왕이 되는 것이었고 그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결국 그와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극을 초래합니다. 섹스피어는 맥베스의 이야기를 통해 목적을 위해 비도덕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맥베스의 수단으로서의 행동은 비도덕적이라고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마키아벨리의 현실주의적 정치 철학 전반을 잘 요약한 개념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통치자가 이상적인 도덕성과 현실 정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 국가의 이익과 안전성을 위해 비도덕적인 수단도 정당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의 안정을 위해 거짓말이나 배신, 폭력 등 비윤리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16세기 이탈리아는 여러 작은 도시국가로 나뉘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도시국가들은 베네치아, 피렌체, 밀라노, 나폴리, 로마 교황령 등으로 각각 독립정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은 내부의 권력 다툼과 더불어 스페인, 프랑스, 신성 로마 제국 같은 외세의 침략에 시달렸습니다. 이탈리아는 정치적 군사적 혼란이 끊이지 않았고 도시 간의 경쟁과 분열로 인해 중앙 집권화된 강력한 국가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 태어나 자라며 피렌체에서 외교관과 공무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당시 피렌체는 메디치 가문의 통치하에 있었고 마키아벨리는 이 도시국가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피렌체와 같은 작은 도시국가들이 어떻게 외세의 침략에 맞서고 내부에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직시하며 현실주의적 정치관을 형성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단순한 이상주의적 접근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권력 유지와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는 실용적이고 냉정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마키아벨리의 가장 유명한 철학적 명제는 바로 이 맥락에서 등장합니다. 그는 군주가 생존을 위해서는 필요할 때는 기만, 폭력, 속임수와 같은 수단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한 수단이 비윤리적이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그 목적이 정당하다면 수단 또한 정당화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특히 정치나 비즈니스와 같은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자주 언급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려는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목적이 정말로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어떤 목적이든 정당화될 수 있는가? 정당화될 수 있는 수단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딜레마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할 때 그들이 이익 추구를 위해 환경 파괴라는 수단을 택하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현대 사회에서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개념은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윤리적 기준과 법적 규제를 통해 어떤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령 의료 연구에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동물 실험이 필요할 때 그 실험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더라도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며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구자들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물복지법을 준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기업의 이익을 위해 비윤리적인 수단이 사용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대의 많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윤리적 경영을 통해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성이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보여주며 이에 따라 수단 또한 재조정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결론적으로 마키아벨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그 판단과 책임은 사회 전체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따라 장기적이고 다층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때도 있다. 경험에서 지혜를 얻지 못하며 파멸한다. 인생의 모래시계에서 더 많은 모래가 빠져나갈수록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군주로운 전체 맥락 중에서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에서 주인공인 에이헤브 선장은 젊은 시절 흰고래 모비딕에게 한쪽 다리를 잃습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 모비딕을 찾아 나선 선장은 수많은 항해를 하면서도 항해 경험을 자신의 재산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소설 중반에 나오는 배인 세뮤얼 앤더비 호와의 만남에서 그 배의 선장은 에이헤브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려고 하지만 에이헤브는 오직 모비딕에 대한 소식만을 묻고 즉시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행동하던 선장은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에이헤브 선장의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었다며 그는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자신과 선원들을 위험에서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마키아벨리도 통치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현명하게 통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군주가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더 성숙해지고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마키아벨리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1512년 피렌체 공화국의 몰락과 메디치 가문의 복귀입니다. 그 시기에 마키아벨리는 피렌체 공화국에서 외교관과 고위관리로 활약하며 이탈리아 여러 나라들과 복잡한 외교 관계를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화국의 정치적 안정과 번영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 모든 것이 메디치 가문의 귀환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1512년 스페인의 군사 개입으로 피렌체 공화국은 무너졌고 공화정을 지지했던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권력 기반을 잃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권력을 되찾자 그들의 정치적 적이었던 마키아벨리는 메디치 가문에 의해 직위를 상실하고 곧 투옥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마키아벨리에게 극도의 불확실성과 위험으로 가득 찬 시간으로 그는 자신이 언제 처형될지 알 수 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1513년 마키아벨리는 반역 혐의로 스트라파도라는 고문을 당했는데 이 고문은 손을 뒤로 묶고 공중에 매달아 심한 고통을 주는 방식의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고문을 받으며 메디치 가문의 배후에서 공화정을 복구하려는 음모를 꾸미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은 그에게 정치의 냉혹함과 권력의 잔인함을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결국 그는 증거 부족으로 석방되었지만 정치적 생명은 끝났고 공직에 복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키아벨리의 삶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때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이제는 정치 무대 밖으로 밀려났고 이것은 그가 세상을 더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치적 변덕성과 권력의 불확실성을 몸소 경험한 마키아벨리는 인간 본성의 복잡함과 권력의 변동성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얻은 철학적 통찰은 그가 후에 군주론을 집필할 때 중요한 영감이 되었고 권력 유지의 현실적이고 냉정한 방식을 탐구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정치적 실패와 회신, 생명의 위협을 통해 권력의 냉혹함을 깨달았으며 나이가 들수록 더 명확하고 현실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권력의 잔혹한 실체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치 지도자가 생존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라도 권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의 현실주의적 사상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점이 되었습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더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마키아벨리의 철학적 사유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개인의 인생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는 경험이 세상과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정치적 상황과 인간의 행동을 냉철하게 분석하며 자신의 경험을 통해 군주가 어떻게 행동해야 권력을 유지하고 위험을 피할 수 있는지를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다양한 상황과 도전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얻은 지혜는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큰 힘을 발휘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는 재정관리나 인간관계, 건강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통한 성장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를 공부하고 과거의 실수를 돌아보며 배우는 것은 미래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꼭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통해 우리는 전쟁, 경제위기, 사회적 불평등 등 과거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경험과 교육을 통한 지혜의 전승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설 모비딕에서 주인공이 에이헤브 선장은 복수심에 사로잡혀 수많은 항해 경험을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는 데 쓰지 못하고 비극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에이헤브 선장의 사례를 반면 교사 삼아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고 이를 통해 더 명확한 세상을 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를 잊지 않는다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주는 통찰을 놓치지 마라.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는 오늘 이 책을 보면서 마키아벨리의 인생을 통해 그의 현실적인 통찰을 배울 수 있었어요. 어렵게 느껴졌던 군주론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고민이 있을 때 침대 머리맡에 두고 꺼내보면 참 좋은 책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